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요일 말씀드릴 내용은 역세권 빌라가 뜬다입니다. 8월 4일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세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 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한다. 최대 700%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크랩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빌라촌도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길 열린다. 초고층이잖아요.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길 열린다. 이게 제목이고요. 정부가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 역세권 빌라촌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는 빌라촌, 빌라 단지가 많은 곳이요. 그런 빌라촌에는 이제 주차난이 좀 심하죠. 주차난이 심하고 빌라도 좀 오래됐고 해서 주차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으로 해서 아파트를 한 대 초고층을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차는 1대1 다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역세권이다 보니까 뭐 출근 시에는 차량을 주차장에다 놔두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면 되겠죠. 그리고 차는 주말에 이용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역세권에 있는 빌라촌들, 이것은 이제 개발을 좀 해야 됩니다.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재개발을 하려면 이제 단지가 크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 역세권에 있는 빌라 단지들 일부 구역을 개발을 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파트 또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적용해 개발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토 사항이다. 그러니까는 역세권 주위에 빌라촌에 보면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나홀로 아파트들. 몇 세대 안 되는 아파트들. 뭐 19세대라든가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이 좀 있는데 그런 나홀로 아파트들까지 포함을 시킬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아직 추가 검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사항을 봤을 때 역세권 중에서도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이 없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들이 없는 빌라들만 모여 있는 곳, 빌라하고 단독주택들만 모여 있는 곳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 구역에는 빌라들만 있고 B 구역에는 빌라하고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다. 그러면 빌라하고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 곳보다는 빌라들만 있는 곳이 낫다는 거죠. 역세권주의에서.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면 다행인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 사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확대 적용하고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달 말이면은 지금 8월 달이니까 8월 말 안에 입법 예고하겠다는 거죠. 8월 말 안에.
개정안 시행은 연말로 예상된다. 그러면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럼 연말이니까 2020년 12월 말까지 시행이 되겠다는 거죠. 2020년 12월 말까지. 예,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은 이제 어디로 할지가 이제 정해지겠죠. 나중에.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이 빠르면 내년에 되겠죠. 내년 초에. 복합 용도 개발은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 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되도록 연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로는 복합 용도잖아요. 복합. 그러니까 나는 주거도 되고 주거도 하고 또 상업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업, 문화 등. 그 지역, 그 아파트 내에서 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또 역세권이니까 지하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한다. 요게 이제 대단지 재개발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일반 주거지역에는 복합용도 개발을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역세권 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역세권 주위에 그러니까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종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2종 해봐야 용적률이 200%, 3종 해봐야 용적률이 250%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준주거로 바꾸면은 최대 이제 500%인데 그를 용적률을 더 높여가지고 700%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게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초고층이 나오는 거죠. 초고층 주상복합. 또 500%인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 계획의 용적률 상한을 7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기존 역세권 주거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죠. 예, 빌라의 정식 명칭이 다세대 주택이죠.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등의 필지를 모아 복합 개발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그러니까는 다세대 주택 등의 필지를 모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빌라들을 여러 개를 쫙 모아가지고 예, 싹 허물고 걷다가 이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쫙 올리겠다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시행령을 개정하면 역세권 주거지역 내 빌라도 복합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 기준 전체 지하철역 300여 개 중,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300여 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중에 100여 개 인근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개발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서울 시내에 300여 개의 이제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0여 개 인근이니까 거의 3분의 1이죠. 서울시 전체 내 서울시가 25개구거든요. 25개구 내에 지하철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약 30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가능한 것이 100개라는 거죠. 100개, 100여 개.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거의 뭐 33% 정도 되는 건데, 이 33% 정도 되는 그 지하철 역주위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서울시 내에 어느 역이 거기에 해당될지 잘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예. 서울 시내에 그 역사 주위에 있는 빌라촌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거기를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거나 그러면 되겠죠. 복합 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의 인허가 건전은 지자체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인허가 건전 지자체니까 서울시라는 거죠. 서울시가 허가권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는 거죠. 서울 역세권 복합 개발의 경우 서울시 방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 면적 기준이나 공공기여 비율, 역세권 반경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역세권 반경, 그러니까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빌라 여러 필지를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그 모으는 것을 역세권으로부터 몇 미터로 할 것이냐, 역세권으로부터 뭐 250m냐, 뭐 350m냐, 500m 이내에 있는 것을 할 것이냐. 예, 그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역세권에서 역 출구로부터 가까우면 좋겠죠. 그리고 빌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이 좋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왜 얘기하냐면은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이런 빌라들,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이제 저렴하죠.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이런 지역에 이제 빌라를 매수해서 거주하시면은 좋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빌라를 매수해서 거주를 하다 보면은 그 빌라가 요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할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빌라를 허물고 이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추가 분담금은 내야 되겠죠. 추가 분담금 내더라도 그것을 내고라도 나중에 이득이 있는 거죠. 예, 재개발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공급 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 효과,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역세권 주위에 이제 빌라들이라고 하면은 예전 빌라들은 통상 이제 아주 구빌라들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까지 있고 또는 이제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나 지상 4층까지 있고요. 신축을 새로 지었다라면은 1층에 필로티 넣고 5층까지 통상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싹 허물고 높이 지으면은 아무래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겠죠. 그리고 주차 여건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높아지면 높아지지만은 그 주위에 이제 여백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더 낫죠. 그러면 그 주위에 통풍도 더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녹지 공간도 더 만들면 되겠죠. 1층이에요. 이미 민간 사업자들 또한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및 사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분들도 그러니까 공사업자분들이죠. 공사업자분들도 여기에 이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백준 JNK 도시정비 대표는 정비사업 해제 지역 중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이게 해제된 곳들이 있잖아요. 예, 해제된 곳이 많습니다. 해제 지역 중 지하철 5호선 마장역 역세권인
마장 2구역. 마장 2구역이 이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인데, 그 마장 2구역 같은 중심지는 복합 개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마장 2구역. 지하철 5호선 마장역. 예, 마장 2구역을 이제 유력한 후보지로 여기서는 봤네요. 백준 JNK 도시정비 대표께서 이제 하신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공공 재개발과 함께 서울 강북 지역 위주로 강북에 많죠. 이 강남보다는 강북에 많고 공공 재개발과 함께 서울 강북 지역 위주로 개발 사업이 활성화돼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그 나와 있던 내용 한 3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3줄 내용을 이제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낸 거죠. 예. 오늘 일자 신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